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VIP 클래스 5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공자가 산출한 공사비 내역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그 내역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 그런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겪는 일이 공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원이다.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민원 문제가 우리가 현장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또 건축주도 이 민원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56강부터는 제가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사실 민원은 건축책이라든가 또 집을 지어보고 또 책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민원 부분은 사실 좀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민원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이 민원 부분을 좀 잘 보고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민원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은 뭐 한 3, 4회에 걸쳐서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VIP 클래스는 매주 일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는데, 또 영상이 많아지면은 주중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또 주중이 안 되면 매주 최소 1회 일요일 날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6강 공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원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클래스 56강부터 공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원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민원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의 유형, 그리고 민원의 대비, 민원의 해결, 그리고 5번째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겪은 민원에 관련된 실제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VIP 클래스 56강 민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은 100%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전에 그 동네가 조용하고 주변 사람들도 좋고 또 세입자라든가 또 인근 상가라든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만들게 되면은 민원은 100%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선가 뜻밖의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옆집이나 아니면 그 옆집에서 새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상가, 또 아니면은 전혀 우리 집하고 상관이 없는 뭐 한 다리 건너 있는 그런 집에서도 민원을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원은 100% 발생을 하고요. 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100% 발생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절차로 민원이 해결되는지 그 순서를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이 있겠죠. 민원인. 내 현장 주변이라든가, 내 현장 이웃집이라든가,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민원인이 있죠. 그래서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게 되는데요. 경찰서는 조금 더 복잡하죠. 경찰서는 뭐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개 구청의 건축가로 민원을 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허가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안내판. 허가 안내판을 보면은 거기에 건축과 담당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 허가 안내판을 보고 구청 건축가에 공무원한테 이제 민원을 넣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전화로 민원을 넣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넣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공무원에게 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화가 아니고 진정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서라든가 정식으로 서류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잘 협의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진정서라든가 서류라든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전화나 진정서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공무원은 누구한테 전화를 가냐면
바로 감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감리자한테 전화한다. 왜 그러냐면 감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감리자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설계자가 있죠. 설계자.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허가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서 감리자의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무원이 감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어떤 일이냐? 현장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구두로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정서나 서류로 받은 민원을 복사해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종 복사해서 주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이름 다 지우고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공무원이 감리자한테 전화해서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감리자가 어떤 민원인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자, 즉 현장 소장과 같이 논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무슨 문제로 민원 넣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내용까지 대략 좀 감을 잡죠.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넣은지 몰라도 대략 현장 소장의 눈치를 보면은 이 동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원인이 시공자한테 먼저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자가 이 감리자와 같이 민원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이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건건 민원을 건축주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시공자가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은 건축주랑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건축주가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가 현장을 자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감리자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공자가 다시 민원인을 만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제가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장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다음은 공사할 때의 민원에 대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공자도 숙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공사비 내역서에 그렇게 적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시공자 책임이고 공사 외의 민원은 건축주 책임이다. 이렇게 공사비 내역서에 적고 또 시공자와 건축주가 계약할 때 이 내용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자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그리고 공사 외의 민원은 건축주가 책임인데 아마 건축주분들은 이 내용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공사 외의 민원이 뭐냐?